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그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테그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아리크를 같이 보면서 실제로 인테그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능력은 여러분들의 한문을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능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티클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서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과정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e integral of a function can be represented. 인테그랄인데 유한 인테그랄, 즉 어떤 범위가 있는 인테그랄이에요. A부터 B까지 있는 인테그랄인데요. 펑션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So, as a signed area of the region bounded by its graph and the horizontal axis. 즉 x축, horizontal x축하고요. 이거 곡선, 이거 fx 이거 보이시죠? 요거랑 같이 이렇게 그거의 사이에 면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 in the above graph as an example, the integral of fx is a blue plus area subtracted by the yellow minus area. 있는데요. 이거는 블루는 플러스고 그 네, 그 옐로우는 마이너스. 이런 말이에요. 그 부분은 플러스고 옐로우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배웠을 때 이런 적분을 배웠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아이고, sorry. Yeah, I'm sorry. 음, 예. 이런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그 레프트 섬, 라이트 섬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죠. 그런데 이 높이를 어디를 썼어요? 예, y-좌표를 썼어요. 즉, 이 부분은 우리가 하이트로 쓰고요. 높이, 이 부분을 하이트로 쓰고요. 이 부분을 위드스로 썼어요. 밑변, 그쵸? 얘를 밑변으로 쓰고요. 얘를 높이로 썼습니다. 하이트. 자, 그러면 이런 사각형들을 합해서 이 파란 부분을 만들었어요. 사각형들을 무한대로 쪼개서 그 밖으로 나가는 오차를 제로로 만들었죠. 무한대로 쪼개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곡선이 접하게 되잖아요.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제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그런 사각형들은 결국엔 무한개를 모아서 다 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두 개를 곱했죠. 자, 그럼 밑변은 양수지만 높이가 어떻게 돼요? y 값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즉, 리미트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으면 시그마 f x 스타 델타 xi, 델타 x. 즉, 요 부분은 델타 x를 가져왔지만 높이는 어디로 가져왔어요? 즉, 요 y좌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y좌표를. 그쵸? 이 y좌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에선 y좌표가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노란색 부분을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밑변은 델타 x 맞습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가 음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수를 쓰지 않죠. 면적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S2라고 하고 이 부분을 S3라고 한다면 이 S는 S1에다가 마이너스 S2를 꼭 해줘야 돼요. 그 원리는 그 높이, 즉 이 Y좌표를 우리가 음수로 썼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면적에서 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마이너스로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아리클의 기본 패턴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적분이 어떻게 캘큘러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는지 라이프니츠, 뉴턴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을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관계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터미널로지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적분이 어떤 용어로 되어 있는지 in general the integral of a real valued function fx with respect to a real variable x on the interval from a to b 이렇게 적분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고요.
인테그랄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dx는 우리 dx는 x의 미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을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definite integral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의 성질에는 이런 게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One might write like this to express the linearity of the integral. linearity라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linearity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함수를 이렇게 인테그랄을 나눠줬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요거 C1은 스칼라예요. 즉 어떤 컨스턴트, 상수란 뜻이에요. 그거를 C1, C2 디퍼런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눴어요. 스칼라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즉 리니얼리티라는 말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F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즉 FA, FB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를 처음에 먼저 더합니다. X 두 개 값을. 그 다음에 함수에 대입하여. 그럼 이 Y 값이죠. 이 값이나 아니면 이번엔 X값 하나를 그냥 함수에 대입해요. 즉 Y값이죠. B값을 또 함수에 대입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합니다. 먼저 더해서 함수값에 대입한 거나, 먼저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더한 거나 두 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즉, 리니어리티는 함수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심플하게 함수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니어리티가 되려면 어떤 스칼라배가 있으면, 여기서 AB는 X값입니다. 그래서 이 스칼렛배는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처음에 이거 함수값 x값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합니다. 상수를 곱합니다. 상수를 곱합니다. 자, 곱해서 그 함수에 대입한 거나 아니면 x값에다가 x값을 함수에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배를 한 거. 그거랑 같다 이 말입니다. 즉, 리니얼리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단순하게 함수를 각각 나눠줄 수 있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네. 그리고 함수 스칼라배, 즉 상수값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네. 이게 리니얼리티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질을 바탕으로 했으면 이걸 보면 이 인테그랄도 우리가 펑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펑션. 마치 F, G, H 이런 펑션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인테그랄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뭐예요? 리니얼리티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스칼라배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리니얼리티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우리 리니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테그랄의 리니얼리티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인테그랄은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스칼라배는 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성질은 어디서 온 거래요? property shared by the Riemann integral. 리만 성질에 의해서 온 거래요. 리만에 의해서 이런 성질이 나온 거래요. 리만 성질이 뭐예요? 리만이 뭐예요? 리미트 시그마. 우리 이거를 f, x, 스타, 델타 x 이거를 인테그랄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인테그럴 fx, dx 이렇게 바꾼 거죠. 이 부분을 인테그랄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리미트 시그마에는 마찬가지로 리니얼리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인테그랄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도 리니얼리티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인테그랄이 그냥 만들어내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리미트와 시그마와 함께 결합돼서 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고스란히 이 인테그랄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인테그랄이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어떻게 이런 용어가 같고 또 인테그랄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 리니얼리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습득할 수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티클을 꼭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적분의 면적, area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의 적분의 면적이고요. 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의 적분의 면적, 또 축을
가로지르는 면적,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면적, 총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기본 이론서 배런과 칼리지 보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의 면적은 다 맞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